아이폰부터 아이패드 미니하고 아이패드 에어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비교하게 된 이유는 아이폰 5 때는 그렇게 새로운 폰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았는데 아이폰 6는 화면도 커지고 조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아이폰 6를 하기에는 할부금이 기기 값이 너무 많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전에 이제 넥서스 7을 구입을 해보니까 막상 태블릿을 안 쓰다가 쓰게 되면서 오히려 그 스마트폰보다는 화면 큰 태블릿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도 물론 사면 좋게 하겠지만 차라리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미니 같은 그 화면이 더 큰 기기를 사면 아이패드랑 같은 하드웨어에 가격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크니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럼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걸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걸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고를 구입할 수 있는 모델하고 새 제품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 위주로 가격 대비해서 성능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걸 사는 게 어, 현명한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아이폰이 좋은 선택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휴대성보다는 그 애플 iOS에서 돌아가는 어플이나 그런 어플 실행 위주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굳이 아이폰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이패드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 이제 와이파이 밑에서 하는 거고 밖에 나갈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핫스팟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는 지금 애플 홈페이지고요. 애플 홈페이지에 아이폰 모델 비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아이폰 5C 같은 경우는 별로 구입할 이유가 없고요. 물론 5도 구입할 이유가 없고요. 아마 팔지도 않을 거니와 가격 대비해서 성능으로 봤을 때 아이폰 중에서 살펴본다면 아이폰 5S,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정도가 될 텐데요. 가격 차이는 한 10만원씩 나고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얘네들이 이제 칩셋이 차이가 있는데 사용된 칩셋에 5S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A7 칩셋이 사용됐고요. 아이폰 6는 지금 A8이 사용됐고요. 칩셋이. 그래서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5하고 5S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편인데, 지금 5S하고 6는 한 1, 20% 정도? 그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면 크기만 아니라면 5S도 지금 선택해 볼 만한, 거리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출고가가 지금 아이폰 5S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 출고가가 안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73만원은 아니고 다나와 최저가 검색을 해보면 62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62만원과 얘가 85만원이니까 이제 화면 크기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를 고민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해상도가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갔고요. 6랑 그 6 플러스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밑에 이제 내려보면 특이한 건 없는데요. 지금 5S부터 6 플러스까지 그 지문 인식 센서가 붙어 있죠. 거기에 홈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 붙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5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는 6하고 6 플러스에만 있네요. 접근성이라고 광시야각을 위한 듀얼 도메인 픽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칩셋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기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라서 동영상 흔들림 보정이나 이런 뭐 기능들, 연속 오토포커스 동영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5S하고 사실 기능이나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NFC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문 인식 기능 같은 것도 그 잠금화면 풀거나 뭐 어플 구입할 때 결제할 때 그런 정도에나 쓰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플페이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NFC나 그 지문 인식 기능 같은 경우 그냥 지문 인식은 신기하다 그 정도지 그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이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기압계가 들어가 있네요. 아이폰 6에. 지금 뭐 아이팟 터치 같은 경우는 한번 아이팟 터치 이제 5세대까지 나왔는데 얘도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5만원 20 정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칩셋이 A5가 들어가 있어요. A5면 지금 아이폰 5S랑 거의 동급인 건데 이제 화면 크기는 아이폰 5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5줄 들어가는 그 4인치짜리 화면이긴 한데 A5면 지금 요즘 나오는 뭐 조금 한 고사양 게임들 돌리기에는 쉽지 않고요. 어플 여러 개 쓰기에도 쉽지 않은 사양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전체 비교 차트가 있네요. 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가 있고 아이패드 미니가 있는데요. 아이폰을 생각하다가 아이패드를 생각한다면 아이패드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죠.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좀 9.7인치인데 10인치면은 상당히 큰 크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얘가 8인치 정도 되는데 8인치도 뭐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인치보다는 이렇게 한 손에 잡힐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되기 때문에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어, 휴대성을 생각하는데 아이폰 6가 가격이 좀 비싸고 지금 쓰는 휴대폰으로 충분히 전화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뭔가 그 iOS에서 돌아가는 어플들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아이패드 미니 정도도 괜찮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는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니 1세대는 가격도 안 떨어졌을 뿐더러 하드웨어 사양이 아예 너무 낮고요. 얘가 지금 아이폰 4S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양도 너무 낮고요. 이제 가격 대비 생각하면 아이패드 2나 미니 2나 미니 3 정도 아이패드 에어나 에어 2도 하드웨어 사양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패드 에어 2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반사 방지 코팅 뭐 이런 새로운 기능이 몇 가지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칩셋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미니 2, 3, 아이패드 에어 1까지는 이제 A7으로 동일한데 아이패드 에어 2는 지금 A8 칩셋이 사용되어 있죠. 성능 차이가 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한 1, 20% 정도는 성능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신기하고 좋다 좋다 하니까 지문 인식 센서는 지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3,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2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충 카메라 쪽에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지금 요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4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이폰 4S도 지금 한 15만원까지 갑자기 떨어졌더라고요. 작년엔가 했을 때만 해도
한 25, 30?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야, 이거 중고도 못 살만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중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굳이 새 폰을, 그 이제 완전히 초기에 구입했던 사람 같은 경우엔, 거의 새 폰을 뭐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15, 20 정도? 한 10만 원대에도 이제 좀 쓸만한 폰들 많이 있고요. 그런 걸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아이폰만 놓고 비교하자면 지금 A7 칩셋 사용된 게 아이폰 5S,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2, 3, 그리고 에어 1까지네요. 요렇게 A7 칩셋 사용된 것들은 다 그냥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화면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4인치의 해상도가 이제 1136640인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는 8인치로 이제 두 배인데, 두 배고 해상도도 거의 이제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대신 그 비율 자체가 달라가지고 두 제품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16대 9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그 와이드 해상도고, 얘네는 약간 4대3 비슷한 해상도라서, 그리고 이제 그 가로 부분 해상도 차이가 있긴 한데, PPI를 보면 지금 아이폰 5S나 6나 326이고요. 아이패드 미니 2, 3도 326이고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지금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해상도를 그냥 10인치로 늘려놓은 거라서 이제 PPI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선명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글자 같은 그 테두리가 깔끔하게 안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아이패드 에어 2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거는, 메모리는 뭐 다 1기가라서 지금 메모리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니하고 4S 같은 경우가 512메가라서 뭐 요것만 아니라면 1기가로 거의 동일하고, 지금 아이패드 에어에서 2기가가 사용됐는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대부분 1기가를 기준으로 할 테니까요. 요거 또 1기가라 1기가 제품이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크기를 빼면 딱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긴 뭐 한데, 그 화면 크기가 이제 가장 큰 메리트죠. 6 같은 경우는 4.7인치고요.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5.5인치인데 같은 A8 칩셋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해상도가 올라가서 PPI가 올라가니까 화면 선명도는 좀 좋아졌을지 몰라도 같은 칩셋으로 해상도를 올렸으니까 아마 성능에서 아이폰 6보다 조금 버거운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 외에는 비슷하네요. 뭐 카메라도 800메가, 이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500메가픽셀로 후면 카메라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에어는 1은 500메가픽셀, 2는 800메가픽셀이고요. 이제 무게에서 미니가 패디에 비해서는, 이제 에어에 비해서는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되네요. 무려 한 300g 넘어가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120g, 6 플러스는 170이니까 얘는 좀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성능 같은 거는, 지금 성능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냐면, 어, 그 아이폰 6 발표할 때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나왔던 그런 그래프인데, 얘가 이제 CPU 성능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존의 아이폰 3부터인가요? 거기서 성능 향상 정도를 보인 건데, 지금 4까지는 그렇게 성능 향상이 CPU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 4S부터 뭐 갑자기 뛰어버리죠. 줄을 이렇게 그어서 보면 한, 한 10% 정도 수준에서 한 25%까지 한 거니까 4하고 4S하고 성능이 거의 한 2배 정도 뛰어버린 거죠. 4S에서 5도 한 2배 정도 뛰었는데, 거기다가 5S가 거기다가 또 뛴 거니까요.
4S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한 4배 정도? 여기서 2배니까요. 한 3배 정도? 예, 한 3배 정도 성능이 늘어난 거니까 5S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6 같은 경우는 지금 5S가 한 80% 정도로 치면 얘가 지금 한 100%니까 수치상으로는 한 20% 정도 향상됐다고 보이는데, 그 기존의 여기 4에서부터 5S까지 향상된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향상된 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6S가 나오면 걔가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런 숫자 모델보다는 S가 붙을 때 성능 향상이나 안정성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제품 가치도 더 높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6도 그냥 화면 키우고 아 이거 새로운 거 있다고 그런 개념으로 6가 나왔을 것 같고, 이제 내년에 6S가 나오면 아마 훨씬 좋지 않을까. 6는 조금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아이폰은 그냥 6 뒤에 이제 S가 붙은 걸 사는 게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이 성능 그냥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가격으로 와이파이 16기가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성능 1%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내려보면 지금 아이폰 중에서는 5S가 7,750원으로 뭐 가성비로 따지자면 괜찮은 편인 거죠. 근데 화면 크기를 생각하면 6하고 6 플러스인데 가성비로 생각하면 6 정도. 그리고 6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커서 한 손으로 사용하기 뭐 부담스럽다 이런 평도 있어가지고 6도 그냥 언뜻 보기에는 화면이 더 큰 6 플러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6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는 평이 오히려 6 플러스보다는 6가 낫다 뭐 이런 평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뭐 11,600원으로 아이패드 미니 1은 사면 안 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안 내려왔더라고요. 얘가 지금 성능 비교해서 친다면 가격이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그 사이에 있어야 정상인 건데, 뭐 단종이 돼서 그런지 가격이 다나와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한 29만원대에 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이패드 미니 2가 35만원이니까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4,375원 정도, 성능 1% 가격이. 가성비로 따지면 지금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미니하고 아이패드 에어 중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2가 가성비로 따지면 가장 좋은 건데, 굳이 지문 인식이 난 꼭 있어야 된다. 뭐, 뭐 아무튼 뭐 카메라 기능이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다면 아이패드 미니 3도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2나 3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는데, 이 가격 차이가 10만원이라면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2를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사게 된다면 35와 45는 또 다른 체감이니까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에어도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제 CPU 성능을 그냥 뭐 저기 AA 칩셋을 100%로 두고 간단하게 한 거라서 뭐 정확한 가성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음, 대체적인 성능을 이제 뭐 CPU의 기준을 두고 본다면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도 가성비 나쁘지 않고, 아이패드 에어는 오히려 지금 에어 1을 사는 것보다는 에어 2가 낫지 않나. 가성비는 비슷한데 이렇게 사용평을 봐도 에어가 조금 안 좋다는 평이 있긴 있더라고요. 에어, 에어를 산다면 어차피 그 정도 돈을 쓸 걸 감안한 거니까 아이패드 에어를 살 바에는 아이패드 미니 3를 사면 추가된 최신 기능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싫고 자기는 화면이 큰 게 좋다면 아이패드 에어 2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뭐냐면 어,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모델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델들이 현재 뭐 공기계로 사거나 아니면 새 제품으로 살 수 있는 그 애플 모바일 기기들이고요. 아이팟 터치는 뭐 그닥 성능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한 6세대나 7세대가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5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 4S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팟 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요즘에 나오는 뭐 어플이나 약간 고성능 게임 정도도 돌리려면 기준으로 한 A7 칩셋 이상은 돼야 되니까, 요 중에서 음, 아이폰 5S, 6 플러스, 그리고 미니 2, 3, 에어 2 정도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가격을 생각하고 화면 크기를 생각한다면 아이폰은 좀 빠져버리게 되겠죠. 왜냐면 화면 크기도 어,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고,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아이패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 전화랑 같이 쓴다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애플 기기로 애플 그 iOS 어플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아이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단통법도 있고 겸사겸사. 전에는 단통법 있기 전에는 보조금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뭐 요금제 한 5만 5천 원짜리 쓰면은 기기 값을 거의 까버리고 뭐 쓰는 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기를 공짜로 얻는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물론 거기서 들어오는 그 할인을 그냥 기기를 안 바꾸고 할인을 받으면 더 할인을 받는 격이 되는 거라 결국은 뭐 어쩌나 저쩌나 내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지금 단통법 때문에 기기값을 뭐 거의 다 내야 되는 상황이죠. 한 20만 원 정도 보조금 많아야. 지금 아이폰 6를 산다 그러면 85에 65 정도는 본인이 기기값을 할부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음, 뭐 꼭 아무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7인치 태블릿을 써보니까 그 어플을 구동하고 이런 데서 아무래도 화면이 클수록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12인치도 뭐 아이패드 에어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가지고 다니 뭐 휴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7인치, 8인치 정도가 딱 그 작은 가방에 들어가는 정도라서 좋은데, 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 미니 쪽이 뭐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화면 크기나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조건이라면 물론 아이폰 6가 성능은 더 좋겠죠. 칩셋이 지금 A8이 들어갔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 A7 칩셋이니까요.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한 1, 20% 정도. 일단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고, 그러면 아이패드 미니에서 어떤 걸 사느냐 하는 거는 솔직히 2를 사나 3를 사나 별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3의 지문인식 뭐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2나 3나 칩셋이 같은 칩셋이 사용됐고 메모리도 같고 해상도도 같고 PPI도 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성능들은 다 같은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지민 인식이 들어갔고 뭐 기압계가 들어갔을까요? 아무튼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이패드 미니 2가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래서 제 결론은 어, 굳이 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패드 미니 2를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아이폰 굳이 폰이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아이폰 6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아이폰 6가 출시가 아마 작년 9월인가 그러죠. 작년 9월인데 한 1년도 이제 안 남아 있으니까 한 2015년 중순이나 말쯤 되면 6S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훨씬 더 안정적이고 하드웨어 성능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간 6S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 경험상
S를 사야 오히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더 길더라고요. 5도, 아니, 아이폰 4도 4 나오고 4S 나왔는데, 지금 4는 거의 쓸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저사양 기기가 돼버렸는데, 4S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아이폰 6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왕 늦은 거면 지금 6를 살 게 아니고 6S를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가성비로만 본다면 아이패드 미니 2가 괜찮은 선택일 거고, 뭐 휴대성 제쳐두고 집에서 뭔가 이렇게 어플을 돌리고 iOS 어플들이나 이런 걸 실행한다면 아이패드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있으니까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것도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미니가 좋겠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